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제서울 구독자님들의 99.8%가 남성분들입니다. 축구 이야기 좀 해도 되겠죠? 그 전에 0.2%의 분들은 엄마 계정 아니시죠? 그동안의 평가전에서 패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질 거다, 3연패를 할 거다 악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오늘 모든 분들의 바람대로 꼭 우리나라가 귀중한 1승을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미 법원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4,400억 원 배상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이스트의 지적재산 관리회사인 카이스트 IP 미국 지사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4,400억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애초에 이 기술은 이종호 교수님이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의 합작 연구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성과 혹은 이 특허는 논쟁이 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연구기관에 기속된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전제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삼성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해당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성과물이다. 그리고 국내의 특허권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특허 출원의 경우 이 성과들이, 특히 특허권 같은 경우 이 교수님의 개인의 특허가 아니고 카이스트나 소속대인 경북대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삼성도 협력했다는 그런 점을 들고 있고요. 이 법적 부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미국 지사인 카이스트 IP의 특허 권한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스트 IP가 현재 소송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의 특허를 해외 지사인 카이스트 IP에 양도한 것 자체가 국가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이 내용을 판명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카이스트 IP 측은 카이스트가 국외 특허권에 대한 권한을 이미 포기를 하였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해당 특허의 국외 출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특허가 이른바 자유발명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해당 특허권을 이 교수님이 소유를 하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 IP로 이전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사실관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가치 판단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시간을 조금 두고 앞으로 벌어지는 재판의 결과는 물론이고요, 양 진영의 대응, 아니면 먼 훗날에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참고해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함양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 생각해서 이 기사를 전해드리고요. 아울러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해당 기술의 발명 이후에 특허 양도증을 이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002년에 카이스트에서는 한국 특허를 출원을 하였으나 국외 특허는 포기를 하였고요. 이어 재직 중인 경북대에서도 해당 특허의 해외 출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 교수님이 직접 미국의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 그리고 이 분쟁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5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 2015년에 삼성에서 갤럭시 S6의 이 기술에 대한 사용을 발표를 하였고, 이 특허를 양도받은 카이스트 IP에서 2016년 삼성과 특허 사용료를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2017년에 삼성에서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의 행보가 재밌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와 경북대죠.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해외 특허에 대한 출원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남은 이 경북대를 삼성이 계속 접촉을 하게 되고, 결국 경북대에서는 이 교수님에게 특허 소유권을 삼성에 양도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카이스트 IP가 소장을 제출한 바로 이 텍사스주 마셜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인 그런 법원이라고 합니다. 양측의 이 치밀한 싸움들이 좀 그려지시죠? 카이스트 IP의 핀팩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건과 유사한 소송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인텔 측으로부터 100억 원의 사용료를 받았고요. 제 주변에 이 기사를 보고 삼성이 4,400억 원을 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벌써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배심원 판결이 판사의 최종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사건의 판결이 이 핀팻 공정을 사용료 없이 사용했던 애플을 비롯한 IT 업계의 여러 업체들과의 후속 판결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삼성 측의 주장이 아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은 접어두고 저는 IT라는 이 단어가 그저 소수의 사람들의 취미를 가리키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기술들이 삶과 가장 밀접한 중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언박싱 영상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젯서울이라는 채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더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이 핀팻 기술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꾸준히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에 적용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죠. 이 영어로 fin, fat, fin은 이 지느러미의 그 fin이고 fat은 field effect transistor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이 fat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 전자가 흐르고 전류는 물론 반대로 흐르겠죠. 그리고 게이트에서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이 소스와 드레인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전류 노출 가능성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된 설계가 나옵니다. 이 소스와 드레인부가 평면이 아니라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 3차원으로 솟았죠. 이렇게 되면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이트와의 접촉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더 효과적으로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옛날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면으로 흐르던 전자의 흐름이 노출된 3개의 면으로 흐르게 되고 무엇보다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욕했던 신태용 감독님 믿습니다. 이 스웨덴은 분명히 이 신태용 감독님의 트릭에 걸리게 될 것이고요. 저 가젯서울도 오늘 9시부터 그 어딘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